지난 금요일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은 5%포인트 내려간 34%,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40%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 여야 지지도는 22대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주 전 5%포인트였던 격차가 2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중도층의 입장도 한 주 전에 비해서 찬성이 60에서 69로 반대는 33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극우들이 뭉치고 열심히 답변을 했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네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현실을 이재명 때리기로만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여론조사 지표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추세를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언제까지 정신승리할래? 자, 근데 이런 흐름은요, 이재명 대표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가 신의 한 수였냐? 바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가?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음매기주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상속세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에서 18억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수도권 한강벨트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 한 채 상속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근 전략은 세금 이슈에 민감한 여당 성향의 중도표 공략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서 상속세를 완화하고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서 근로소득세를 개편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면서 그 세부 계획을 이렇게 밝혔던 것이죠. 여당이 최근에 윤석열을 지키자면서 광장의 여론에 올라타니까 민주당은 기존 보수 유권자 중에 취약한 고리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란을 두둔할 수 있는가? 아니 극우들하고 손잡고 가겠다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갖는 이 중도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보수층에서 이탈이 가장 쉬운 계층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민주당 지지를 거둔 유권자들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한강벨트에 몰려있죠.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난 대선에서 0.74%포인트로 이재명 대표가 졌을 때 서울에서 윤석열보다도 31만여 표 적게 받은 게 승패를 갈랐습니다. 이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종의 미션이었던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적용해서 18억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대선 부동산 때문에 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 문제로 떠난 사람들을 다시 잡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 얻기 전략 굉장히 주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여론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윤석열의 파면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재명 쪽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미래통합당이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꿨고 그리고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각종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5.18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또 박근혜 국정농단을 사죄하는 등 중도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 역시 지금 중도를 잡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보수 정책 체리 피킹, 유리한 것만 챙기는 그런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갈수록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구호가 민주당 내 김부겸 등 이런 경쟁자들, 경쟁이 안 되는 경쟁자들에게는 비난을 살지 모르겠지만 중도 보수층들에게 마음을 사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주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국민의힘을 포위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면서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도 포기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
중도 보수론을 통한 정권 교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 정도가 아니라 중도 정도가 아니라 중도 보수로 스탠스를 바꿔온 이재명 대표. 이미 1월 23일 기자회견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극우화하면서 지금 보수 영역이 비어있고 이 비어있는 보수 영역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의 12.3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자들은 광장에 극우들이 모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표명하자 이쪽과 손잡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살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옹위하는 이런 행태지요. 자, 그러나 아무리 보수층이 결집했다 하더라도 절대 소수인 적이 없었던 윤석열 탄핵 지지 이 여론이 이걸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광장의 극우에게 완전히 저당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으로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을 극우 프레임에 가두고 보수층을 포섭하는 이런 전략, 중도 보수론. 이런 것도 모르고 당 정체성을 너 혼자 바꿀 수 있느냐라면서 김부겸, 김경수 이런 자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 정말 정무감각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정치적 감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물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은 그 현란한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 중도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은 이재명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 변방사또로 불렸고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성남시장 출신 이재명은 성남에 이어 경기도에 이어 중앙 정치에서 핵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그것도 없이 자기 세력으로 또 돈으로 어떻게 한번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보고자 했던 정치인들. 이재명이 잘 나가서 배가 아픈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정치의 정도를 걷는 방향으로 이재명과 맞서는 것이 어떨까. 이재명 욕해봐야 당신들만 손해입어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어떡합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야지요.